프랑스 68혁명의 슬로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혁명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무의 비상을 꿈꾸는 우리는 플라잉 트리. 네, 플라잉 트리 팟캐스트 프리트살롱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트살롱의 DJ 양진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플라잉 트리에서 엑셀을 맡고 있는 허부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플라잉 트리의 브레이크 과속방지턱 원대리 원유진입니다. 아우, 이제 뭐 슈퍼카를 제가 막 타고 운전하는 기분이 드네요. 악셀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멋있어요. 아, 좋아요. 자, 오늘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극단 등가의 대표님이시죠, 신현승 배우를 모셨습니다. 우! 예, 안녕하세요. 예, 신현승입니다. 네, 끝인가요? 네, 우리 극단 등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아예 극단 등가는요. 네. 창단은 2009년도 여기 오래됐네. 2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공연은 한 지금까지 몇 개 했지? 물어보시는 너무 건가요? 많이 하셨. 너무 뜨문뜨문해가지고. 네, 그 공연은 많이 했고. 예, 그냥 그렇게 했고. 네. 뜻은 등가의 뜻은 처음에 등가 교환에서 그 등가를 아. 그 두 글자를 따왔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등가 교환하면 그냥 말 그대로 기분 테이크 주고받기. 주는 만큼 당신이 받고. 나한테 10,000원을 주면 나는 10,000원 멋지만 주겠다. 약간 박하다. 네,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여기 좀 고급스럽게 좀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저기 한자 프리로 하면은 등잔 등자에 노래 가자를 써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등잔불의 노래라는 아, 뜻으로 멋있어. 들어갔습니다. 예쁘다, 괜찮다. 괜찮다. 네. 갑자기 하여튼 우리도 얼씨구절씨구가 한자로- 생긴다. 네, 극단 등가의 대표 신현승 배우님 모셨고요. 그리고 예. 또 한 명 주 일은 사진 작가지만 요즘에 PD로 더 바쁜 우리 박 PD 박재광 작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라잉 트리에서 방송 심의를 온몸으로 맡고 있는 네. 박재원입니다. 아우, 정말 저 멘트를 한 3시간을 연습하더라고요. 귀여우시잖아요. 네. 플라잉 트리 팟캐스트 프리트살롱 6회입니다. 6회 2014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제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맨 오브 액션과 함께합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희곡에 젖어드는 지금은 다 같이 희곡이 들린다. 네. 어제까지죠. 억지로 시켜 막. 네. 2014년 플라잉 트리의 자체 프로그램 희곡이 들린다를 팟캐스트로 들어보자. 자, 오늘은 전주에 이어서 몰리에르의 억제 의사를 계속해서 읽어볼 텐데요. 네네. 그 몰리에르 희곡은 읽을 때마다 진짜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5회 때 신배우님 우리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몰리에르가 이 대사만으로는 그 재미를 다 느낄 수가 없는 연극이다. 왜냐하면 네네. 몸을 써야 되는 연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아우, 이게 그러니까 몰리에르가 그 당시에 그 전에 몰리에르 전에 이미 저기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었던 이제 연극의 형식 중에 네네. 코메디안 데라르테라고 지난주에 네, 네, 얘기를 네, 했었던 지난주에 그 한번 형식을 언급을 이제 했었고. 몰리에르가 거기서 이거 괜찮네 하고선 이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연극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한 건데 안타깝게도 그 본 그 코메디안 데라르 때는 벌써 400년 전에 맥이 끊겼어요. 네, 실제는. 그러고서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코메디안 데라르 때 극단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저기 한 달 반 정도 저기 거기서 연수를 받았었는데 오. 네, 제가 이탈리아를 간 건 아니고 그분들이 오셨어요. 뭐 어쨌든 반전이 있지만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 제가 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저기 그분들은 그 극단 한 50년 이상 정도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1950년 60년 되기 전에 그 극단 대표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문화 다시 이렇게 복원한다고 하죠. 네. 그것처럼 그 코미디언 데레 때 그 형식을 그 문헌에서만 보고 그분들이 그걸 다시 재창조를 그 재창조가 아니라 대단하네. 복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코미디언 데레 때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복원해낸 그겁니다. 그 작업입니다. 훌륭하다, 좋다. 대단하다. 예. 네. 그래서 그게 신체도 다 같이 써서 그렇죠. 연기하는 예를 그런 그렇죠. 형식인 거죠. 지난주에 왜 제가 이렇게 때릴 때 신현수 배우님이 이렇게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소리로밖에 못 들려주는데 무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렇죠, 예. 뭐 자빠졌다가 뭐 이렇게 이제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즐겨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쉽게도 목소리밖에 안 들려주니까 안타깝다는 그쵸. 거죠. 상당히 안타깝네요. 이것도 같이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예. 지나가는 것도. 이게 잘못하면은 저기 줄거리 이렇게 유출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스포. 스포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작품에서 억지 의사에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레앙드르하고 루싱드가 이렇게 꿍짝꿍짝하는 네.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스가나렐이 이렇게 뒤를 봐주고 뒤에서 비밀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아주 그때 그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이탈리아 현지에서 네. 공연하신 걸 보여주셨는데 그때 막 거의 온갖 기교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아크로바틱을 사용해가지고 막 접시 던지기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 뒤로다가 뺑뺑뺑뺑 계속 도는 거예요. 배우들이요. 저기 리생트하고 레앙드르하고 그 젊은 계속 돌고 스가나렐은 또 스가나렐대로 이쪽 하인들하고 제롱트 이게 막느라고 계속 헛짓거리하고 계속 근데 이렇게 저걸 들으니까 저희가 라디오여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 그거 못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팟캐스트 시즌 2가 보이는 라디오로 간다면 저는 시즌 2에서는 접시 한번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시 던지고 막 외발 자전거 타고 아크로바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면서 상상을 해주신다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미디어이 더 부담스러워지네. 흥겨워지겠네요. 지난주에 이제 억지 의사에서 스가나렐이 말을 못하게 된 리생들을 엉터리로 진찰하는 데까지 읽었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 전에 줄거리 네. 화 대표가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 주인공인 스가나렐이 그 아내인 마르틴을 못 살게 굴고 막 때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마르틴은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의 딸이 말을 못하게 되는 병에 걸린 주인이 있는 그 하인들이 딸을 고쳐줄 의사를 찾으러 나와요. 근데 그때 마침 마르틴이 발견을 하고 자기 남편이 스가나렐이 실력 좋은 의사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게 해요. 이렇게 괴략이 있는 거죠.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 회차 듣고 들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의사가 된 스가나렐은 또 억지로 진찰을 해서 자기가 의사이냐 허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일들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죠? 그럼 그 다음 장면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롱트의 딸 리생드가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왜 말을 못하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첫 번째 리딩 스가나렐 신현승, 레앙드르 양진호, 지문 원유진. 제2막 제5장 레앙드르. 선생님, 아까부터 기다렸습니다. 도움을 청할까 해서요. 스가나렐 그의 팔목을 잡아보며 맥이 상당히 좋지 않군요. 전 환자가 아닙니다, 선생님. 몸이 아파서 선생님을 뵈러 온 게 아니에요. 환자가 아니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라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 이름은 레앙드르입니다. 방금 진료하신 리생드를 사랑하죠.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절 마땅치 않게 생각하셔서 리생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십니다. 절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선생님께 달려왔습니다. 리생드에게 몇 마디 건네보려고 하니까 제게 기회를 좀 주세요. 제 행복과 생명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스가나렐 화가 난 듯이 이 사람이 날 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에? 아니 감히 젊은이들 사랑 노름에 날 이용하려고 하더니 그런 일로 의사의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스가나렐 그를 밀어내며 그건 내 맘입니다. 정말 무례하군. 선생님 좀 조용히 좀. 지각 없는 자로군. 아이고 제발 좀. 그런 일에는 끼어들 수 없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응? 감히 어디서 그런 부탁을. 레앙드르 돈주머니를 꺼내 건네주며 선생님. 스가나렐 돈주머니를 받으며 날 이용하려 하다니. 젊은이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직하신 분처럼 보여서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간혹 사람을 잘 못 보고 무례한 부탁을 하러 오는 자들이 있어요. 가끔. 난 그런 꼴은 절대로 못 보죠. 선생님, 제가 멋대로 행동했다면 용서를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뭘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네, 치료하시려는 병이 꾀병이라는 걸 잘 아시죠? 많은 의사들이 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어요. 병이 뭐 뇌에서 왔다는 둥, 장에서 왔다는 둥, 아니면 쥐나 뭐 거위 때문이라고까지 떠들어댔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사랑 때문입니다.
리생드는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피해보려고 꾀를 낸 거라고요. 헌데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자리를 옮기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 걸어가면서 자세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그러죠. 지극한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내 의술 전부를 걸고 힘써보겠습니다. 환자가 죽던가 당신 차지가 되던가 하겠죠. 제3막 제롱트 집 근처의 한 장소 제1장 레앙드르. 이렇게 차리고 보니까 저도 약제사로서 손색이 없군요. 리생드 아버지가 절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옷차림과 가발만으로는 제가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하실 테죠. 그렇고 말고요. 이제 중요한 의학 용어 몇 개만 알았으면 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해서 능숙하게 보여야 할 테니까요. 글쎄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 옷차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뭐 더 아는 게 없어요. 예? 난 맹세코 의학의 의자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양반이니까 내가 솔직히 털어놓을게요. 아니 그렇다면 의사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죠. 원치도 않는데 의사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유식한 행세를 해보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공부락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닌 것밖에 없으니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날 억지로 의사를 만들어서 영문도 모르고 뭐 따라오고 뭐 이렇군 저렇군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근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일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 모두 환장을 했는지 날 유능한 의사라고 굳게 믿게 되었답니다. 나를 찾는 환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어요. 일이 항상 이렇게만 된다면 평생 의사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처럼 좋은 직업은 아무튼 없다는 건 뭐 이런 얘기죠. 제대로 하든 못하든 어차피 진료비는 받거든요. 힘든 일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일감을 주무를 수가 있답니다. 구두를 만드는 구두쟁이는 가죽 한 조각이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변상을 해야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진찰 좀 잘못했다고 해도 손해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우리의 실수를 비난하지 못해요. 언제나 죽은 사람 탓이거든요. 이 직업의 장점이라면 뭐니 해도 죽은 자가 그 누구보다 과묵하다는 데 있습니다. 죽은 자가 떠버리가 아니라는 건 사실이군요. 스가나를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며 저 사람들 나한테 진찰을 받으러 오는 것 같군. 레앙드르에게 당신 애인집 근처에서 날 기다리고 계세요. 네, 이렇게 스가나르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리생드가 깨병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만난 의사들이 전혀 고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스가나렐이라는 남자가 정말 행운의 대단해, 사나이네요. 대단해. 행운의 사나이. 스가나렐은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히 그냥 그 마초의 그 기운이 막 흘러 넘치죠. 네.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쪽 저를 이제 가르치신 이제 그때 네. 그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여기 그 꿈에 대한 데를 때 그쪽 네. 하시는 분들도 이 스가나렐 같은 역할 쪽은 등치도 되게 크고. 좋고 얼굴도 일단은 걔네 그쪽에서는 코 큰 사람이 네. 이대역을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최대한 그 코가 커야 돼. 눈 부리부리하고 코 크고 이렇게 되고 뭐 알다시피 레앙드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일반 꽃미남이 네, 맞는 네, 거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레앙드를 시키신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넘어가죠. 15년 전에 제가 대학에서 네. 이거 1학년 1학기 기말 작품 할 때는 네. 처음에 원래 맡았던 거는 레앙드르예요. 와, 15년 네, 전이죠. 근데 저기 스가나렐 맡았던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제가 스가나렐하고 연출을 동시에 맡아서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 네, 그 여기에서 바로 그 몰리에르의 대표 아이템 강제 결혼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 몰리에르의 여러 작품을 보면요, 예외도 물론 있지만 있죠, 예. 결혼이 그 드라마 짝의 가장 좋은 아이템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한국 드라마의 그 메디컬 드라마, 뭐 법정 드라마, 뭘 하든지 간에 다 연애한다. 그리고 결혼한다. 그리고 이혼한다. 해피엔딩. 여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애 코드들이 그 온 가족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사실 그 몰리에르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이 결혼이 꼬이면서 시작을 해요. 결혼을 갈등의 반대했는 시작. 그렇죠. 결혼을 반대했는데 그에 대한 갈등이 막 증폭돼. 아빠는 저 사람한테 너를 줄 수 없고, 근데 우린 막 사랑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장의 원조인데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들었는데 많은 그
오페라도 다 이런 치정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되게 시대를 근본적인 아우르는 드라마인 코드구나 막장이. 거죠. 그렇죠. 재밌는 거예요. 그 그게. 사실 오이디푸스 때도 막장 아닌가요? 그렇죠. 뭐 옛날부터 그렇게 우리- 표현했죠. 옛날부터 진짜 다 그래왔어요. 어. 진짜. 우리 막장 시리즈 한번 해야겠다. 언제 한번 갑시다 막장 시리즈. 막장의 원조를 찾아서. 네, 네. 점 찍고 해야 돼요. 네, 왼쪽에다 찍으시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리생드가 레앙드르하고 잘 사귀고 있었는데 제롱트가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낸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 누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건 더 읽어보면 알게 되겠죠? 그럼 읽어볼까요? 네. 두 번째 리딩. 스가나렐, 신현승, 제롱트, 양진업, 자클린, 원유진, 리생드, 허부영, 지문, 원유진. 제3막 제6장 자클린. 아 선생님 아가씨 왔구먼요. 산보를 좀 하시겠대요. 아 몸에 좋지요. 약재사의 선생 맥 좀 짚어줘요. 우리는 따님의 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여기서 그는 제롱트를 무대 끝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손으로 그의 턱을 내리며 그가 자기의 딸과 약제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할 때마다 그의 얼굴을 돌려 자신을 향하게 하고서는 그의 주위를 돌리기 위해 다음의 이야기를 한다. 나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치료하기가 수월한지 아닌지 의사들은 가끔 진지하게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아니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하죠. 저로서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봅니다. 여성들의 체질과 조화를 이루는 오묘한 체액 분비가 일정치 않고 야수적 본성이 감성적 본성을 지배하기 쉽게 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여성들의 의견이 변덕스러운 것도 다리 차고 기우는 주기에 달려 있습니다. 태양빛이 대지 움푹한 면이를 투사할 때 류생드 레앙드르에게 아니요, 저는 제 마음을 조금도 바꿀 수 없어요. 말을 하네요. 오유 위대하신 처방입니다. 정말 훌륭한 의사시군요. 이처럼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답으로 뭘 해드려야 좋을지요? 정말 고치기 힘든 환자였습니다. 네, 아버지. 전 이제 말을 다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을 다시 하는 것은 저에게 레앙드르밖에 다른 신랑감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저에게 오라스를 맞아들이라고 하셔도 헛수고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도 제 결심은 바뀌지 않아요. 무엇이 무슨 이유를 대셔도 절 설득하실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소용없다고요.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전 정말 확고해요. 하지만- 아버지라고 해서 딸이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은- 아무리 애쓰셔도 소용없어요. 그게- 억지로 시키는 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수녀원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전혀요. 시간만 낭비하시는 거예요. 전 절대 안 해요. 확실하다고요. 아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퍼부어대는 거냐? 어쩔 도리가 없네. 선생님, 저 아이를 다시 벙어리로 만들어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원하신다면 나리를 다시 벙어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류생드에게 넌 그러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 마음을 돌릴 순 없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오라스와 결혼해. 그러느니 죽는 게 낫겠어요. 스가나렐, 제롱트에게 맙소사 그만하시고 이 일은 제 처방에 맡기십시오. 이게 바로 따님의 병인 바. 제가 그 치료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까지 고칠 수 있단 말인가요? 네, 제게 맡기세요. 저는 무엇이든 치료하니까요. 제 약제사가 치료를 도와줄 겁니다. 약제사를 불러서 말한다. 한마디만 하지. 아가씨는 레앙드르를 열렬히 좋아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시고 시간이 없어. 기질이 아주 나빠졌어. 시간을 끌다가는 악화될지 모르니까 신속한 처방책을 찾아야 해. 나로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하재를 써서 세게 하는 거지. 거기다가 혼사라는 환약을 6.5g 정도 쓰게. 아마 환자가 이 처방을 잘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 하지만 자네는 이런 일에 능숙하니까 잘 해결해봐. 환자가 처방을 감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라고. 환자 아버지와 이야기를 좀 나누는 동안 체액이 잘 분비되도록 환자와 정원을 잠시 산책하러 나가보게. 그런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빨리 손을 써. 전문정요법을 말이야. 네. 야, 이 스가나렐이 쿨해요. 요즘 시체말로 개쿨. 개쿨. 결국 그러니까 도망쳐라. 그리고 결혼을 해라. 결혼해버려라.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혼하면은 뭐 어떡하겠어. 현명한 결정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 야, 그런데 이게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또 재미가 없겠죠.
모든 게 이 사건이라는 건 들켜야지 또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스토리가 흘러가. 이제 해본 사람이 다르네. 이게 딱 선배님 지금 머릿속에 무대가 막 그려지고 계시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제가 이 작품 공연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유 그때 기억이 이거 말하면은 여러 사람 다치기 때문에 벌어는 못 하고 예. 그냥 살짝 아무튼, 묻어두고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보면 저는 몰리에르 공연은 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오. 그러니까 대본을 분석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팀을 짜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랬구나. 이렇게 상상하는 게 저한테는 다예요. 그래서 그런 소극들을 좀 영상으로 짧게 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걸 조합해서 상상만 하는 거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겠네. 아. 근데 이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읽는 게 번역극이잖아요. 그렇죠, 번역본. 그렇죠. 프랑스로 쓴 거를 프랑스로 썼어요. 프랑스어. 네, 프랑스어로 쓴 거를 이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이 부분 옮기면서 좀 번역 작가의 고민이 이렇게 확 느껴졌어요. 이거 작가다운 고민이네요. 그쵸. 그렇죠. 작가다운 포인트지. 그러니까 아까 읽은 마지막 대사에 하재, 혼사라는 환약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약간 네. 뭐랄까 두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라임을 맞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그 혼사,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약을 써라 이 말이라는 게 그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재밌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 맛을 그렇죠. 좀 살리려고 네. 애를 네. 쓰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랬던 그 번역하신 분의 각주를 제가 읽고 또 공감했죠. 단어 선택도 아마 어려웠을 텐데 이게 또 어미 처리도 쉽지가 않아. 그 그렇죠. 번역 작가들도 그때 읽어 보시면서 대사를 번역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조금씩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같은 대사를 읽는다고 해도 각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캐릭터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억지 의사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려고 해요. 벌써 마지막인가요? 아쉬워요? 별로 아쉽진 않아요. 네, 이렇게 사건이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이제 신 배우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들킵니다. 그래서 게다가 스가나렐이 의사가 아닌 것까지 들키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스가나렐은 꼼짝없이 사기죄로 걸려 들어가게 되고 그 또 이제 죄명은 안 나오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즐겁게 끝나야지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잘 거 아니에요 관객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피엔딩을 만들어 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딩 마르틴 허부영, 리카스 원유진, 스가나렐 신현승, 제롱트 양진혁, 레앙드르 원유진, 지문 원유진. 제3막 제9장 마르틴 리카스에게. 맙소사. 이 집을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내드린 의사 선생 소식이 궁금해서요. 저기 있는데 곧 교수형을 당할 거구먼. 뭐라고요? 내 남편이 교수형을 당해? 아이고,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우리 주인 날이 따님이 납치되게 했지라. 아이고, 여보, 당신을 교수형에 처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보시다시피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겠소? 당신이 나무만 마저 했더라도 이런 슬픈 일은 없었을 텐데. 내 마음만 더 괴로우니 어서 물러가. 아니요, 여기 남아서 당신 가는 길에 힘이 되어 주겠어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제10장 제롱트 스가나렐에게. 경찰서장이 곧 올 거야. 네 놈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갈 거다. 스가나렐 모자를 손에 들고. 아이고, 몽둥이질로 대신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 법의 심판대로 할 거야. 그런데 이게 뭐지? 제11장 레앙드르. 레앙드르를 날이 눈앞에 대령시키고 따님을 날이 처분에 맡길까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도망가서 결혼을 치르려고 했습니다만 일을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님을 나리로부터 훔쳐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나리 손으로부터 직접 따님을 건네받았으면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 편지를 받았는데 제 아저씨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그분 전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군요. 신사분 용기가 아주 대단하시군요. 내 딸을 기꺼이 드리리다. 스가나렐 방백으로. 이제 의술은 별 필요가 없게 되었군. 교수형을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내게 감사나 하세요.
내 덕분에 명예롭게 의사 노릇을 해볼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 당신 덕분에 몽둥이 세례도 받았겠다. 레앙드르 스가나렐에게 그 결과로 이렇게 일이 잘 되었으니 그만 화를 풀어주세요. 아, 그러죠. 아, 나로 하여금 그처럼 위험 있는 자리에 오르게 했으니 몽둥이 찜질은 용서해 주지. 하지만 앞으로 이처럼 중요하신 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살 각오를 하시오. 그리고 의사가 한 번 화나면 생각보다 훨씬 무섭다는 걸 기억하라고. 네. 이게 마지막 대사예요. 해피엔딩이네. 해피엔딩이었어. 재밌었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좀 무대가 상상이 되고 이게 딱 보면서 뭐 이렇게 왁자지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바탕 쫙 웃고 나면 스트레스가 쫙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스피디했어요. 조금 평소 그죠. 다른 네. 대본하고 그쵸. 좀 난 다르게. 막 대사도 씹은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이게 다른 대사 같았으면 다른 대본 같았으면 좀 이게 다시 하자 그랬을 텐데 네네. 이 대본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훅훅훅 좀 지나가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저도 드네요. 약간 그런 느낌 네. 받았어요. 네. 보통 같으면 끊고 다시 하자고 했을 텐데. 그렇죠. 뭐 이거 공연 실제로 하실 때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제가 이거 대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그치, 좀 어릴 때. 예, 어릴 때니까. 그 상황에서 진짜 그때는 꿈에 대한 데르테가 뭔지도 여기 진짜 그때 그 단어도 처음 들어보고 몰리에르는 이제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런 식의 이런 양식화된 이 연극 형식도 몰랐고 갓 그냥 공부를 시작할 때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그냥 대학교 교수님이 그냥 이리저리 그냥 굴리는 대로 다 그냥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치심 뒤로 진짜 치심 정신없이 그냥 막 했겠다, 그쵸? 예, 그때는 그랬죠, 진짜. 지금은 아유. 못할 것 같아. 몸이 힘들어서. 지금은 어떡해. 몸이 어, 근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좀 드네요. 이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딱 35세 했으면은 최고의 아마 몸 신체 트레이닝과 그런 게 그러니까 나왔을 저 텐데. 아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런 마음이 드는구나. 아우, 제가 이제 부록이 되다 보니까 네. 안 하시는 걸로. 다시 안 하시는 걸로. 예. 네, 이거 다시 읽어보시니까 그 이제 보내드려야 하니까 그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네, 아유. 어떠셨어요? 참 이거 2주간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리딩을 해봤는데 참 좋은 기회였고요. 옛날 이렇게 새록새록 그 기억도 다시 되살릴 수 있었고 추억도 다시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었고 네.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도 덕분에 즐거웠고요. 재밌었어요, 몰리에르를 너무. 딱 네. 선택하고 아 이건 등가에 저기 신현승 대표님 모셔야 되겠다라고 바로 이미지 캐스팅을 칭찬인데 이미지 캐스팅. 그러니까 추천이죠. 이스가나렐은 아 대한민국의 신현승 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몰리에르의 억제 의사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신현승 배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여기 블라잉트리의 추천을 받아라 관전 포인트 빠밤 네 블라잉트리가 추천하는 다양한 문화생활입니다. 자 나날이 발전하고 나날이 풍성해가고 있는 우리 관전 포인트. 자 이번 주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영화 프리다를 준비했습니다. 프리다 뭔가 사람 이름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프리다 칼로는 실존 인물이고요. 오. 멕시코 출생으로요. 1907년에 태어나셨고 1954년까지 살다 가신 여류 화가세요. 아. 네, 자세한 이야기는 영화 속에 틈틈이 조금씩 언급해드릴게요. 네 그럼 영화 소개를 바로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프리다는 2003년 11월에 개봉했던 작품이고요. 그 줄리 테이머 감독이 작품인데 이분은 연극, 뮤지컬, 영화, 심지어 인형극도 하셨대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라이언 킹
아시죠? 네. 이분이 그러면 라이언 킹도 하신 네, 거예요? 그 라이언 킹 연출을 하셔가지고 그 여성 최초로 토니상을 받는 영광을 아는 분입니다. 이야.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멋있다. 굉장히 멋진 여성이시군요. 그죠? 여성 감독의 여성 화가의 이야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보고 안 싶죠. 궁금한 것 같은데. 아니 멘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급 궁금해집니다. 그 이렇게. 프리다를 보시면은요, 그 뭐 실제 그 프리다 칼로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근데 그 삶에서도 그 예술가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 여자로서 상처받고 또 고통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에서 연민을 좀 느낄 수 있게 많이 포커싱을 맞춰서 연출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영화 이 프리다는 안 봤는데 그 예전에 제가 되게 감동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상처 예술을 말하다라는 네, 책인데 네. 거기에 이제 여러 상처를 입은 예술가들의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프리다가 있었고 그 그림들하고 설명을 보는데 그 여자가 받았던 상처들이 네. 그대로 그림으로 다 나오니까 네, 네. 그 그림만 봐도 이제 그 깊은 상처가 막 나를 찌르는 듯한 너무 가슴 아프죠.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영화도 그렇겠지 뭐. 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뭔가 어떤 여성의 상처와 어떤 예술가의 삶. 아이고. 왠지 저는 이쯤에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이 오는데. 네네, 계속해서 영화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 영화 첫 장면에서부터 굉장히 흡입력이 있어요. 그 멕시코의 그 화려하고 진한 색감 있잖아요. 그런 색감의 집이 일단 묘사가 쫙 됩니다. 그래서 딱 봐도 멕시코다. 이런 느낌이 와요. 멕시코 나초 치즈 팍팍. 그런 거 원색의 느낌 이렇게 그쵸, 그쵸. 쫙 뜨거운 펼쳐지는 태양. 네네네네. 그거 맞고요. 그 강렬한 색채와 화풍을 구사했던 그 프리다 칼로의 그림 그리고 인생을 담은 영화라는 것이 잘 드러나게 그 화려한 영상미뿐만 아니라 카메라 앵글도 굉장히 현란해요. 그 뭐 음악 어떻게 뮤지컬 뺑뺑 하셨- 돌아요? 뮤지컬 하셨던 분이라 더 또 좀 그런 것도 그죠, 있을 그죠. 거야. 그 음악도 음. 강렬하고, 근데 사실 좀 이게 다 과잉이면 좀 촌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분이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뮤지컬 연출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네. 이게 또 세련되게 영화에 잘 묻어나는 느낌이 그쵸, 있더라고요. 무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펼쳐놓고 하니까 그쵸. 조화를 다 잘 이루시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 토니상 받았는데 상 받았으니까. 잘하시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씬이 바로 그 프리다가 이제 허리가 계속 아팠잖아요. 그 침대에 누워서 이동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으로 교차 편집으로 어린 시절의 전차 사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전차 사고를 당했던 바로 직전 상황으로 카메라가 앵글이 확 돌면서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게 아역을 안 쓰고 네. 여배우가 그 성인이랑 아역을 싹 다 연기를 했어요. 영화인데. 네네네. 근데 동안인가 보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연기 톤뿐만 아니라 분장을 또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 그러게요. 나이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영상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잘 커버를 했다고 하고 네네. 그리고 연기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웠을 텐데. 어린 연기도 해야 네.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프리다 칼로 하면은 그 그림으로 봤을 때 눈썹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일자 눈썹으로 보일 만큼 미간에 털이 있는 거야. 그걸 안 밀었네.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어. 보통은 잘 그렇게 안 돋잖아요, 털이. 근데 그거를 잘못 분장하면 되게 웃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처음에 프리다 칼로를 그 화가가 그 자화상이었더라고요. 근데 자화상인 줄 몰랐을 때 그림을 딱 보고 왜 눈썹을 이렇게 그렸지? 너무 이상하고 좀 웃기다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우리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있었잖아요. 그 개그우먼 수납질 여사. 네? 아니. 맞았던 것 같아. 그 아리랑 쓰리랑 부부. 그죠, 그죠. 그렇지. 은맥이 주고 은맥이사로. 예, 그 개그우먼이 갑자기 연상이 딱 되면서 그 프리다 그림을 딱 봤을 때 되게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그 화가의 실제 사진을 보고 난 뒤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좀 죄송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죠, 왜 그렇죠. 분장했냐 이런 거지. 그렇죠. 근데 약간 궁금하다. 네. 그 눈썹은 그린 걸까? 아니 그 진짜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요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뭐 약간 사담인데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분장을 싹 지우고 이제 지인들을 만나러 나가요. 그럼 지인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희들 때문에 급하게 나오시느라고 분장 못 지우고 나오셨나 봐요라는 얘기를 종종 들을 네, 때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영화에서는 이렇게 웃겨 보이거나 그렇지 않게 실제 프리다 모습을 잘 표현해냈어요. 그래서 프리다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셀마 하이액 아시죠? 아. 네, 셀마 하이액이란 배우가 했고요. 그 배우도 멕시코 태생의 배우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네, 그 굉장히 왜 웃지? 아니 셀마 헤이액 알아요. 그래 맞아요. 더 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멕시코 출신 맞아요. 알아요. 제가 네.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 프리다 제작에도 직접 참여를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마 자국의 그 화가고 또 본인이 또 되게 은근히 멕시코 느낌이 얼굴에 또 확실히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냥 미국 배우인 줄 알았었어요. 계속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제작하고 자기가 주연하고 네. 뭐 이런 시스템 어디서 많이 보지 않나요? 플라잉 트리 시스템인데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다 해먹고. 아니 뭐 헐리우드에서도 배우들이 직접 제작도 참여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배우들이 영화 감독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 그게 정상입니다. 아 뭐 아무튼 각설하고요. 그 원대리님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참 가슴 아픈 삶을 산 여인 이 프리다 칼로는 그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배우자랑 아이. 이 두 가지를 다 얻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결혼을 못했어요? 아니면은 뭐 모태솔로로 쭉 혼자 살았나? 그림만 그리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응. 이래서 이제 여자들이 할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가슴이 점여오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예, 잘 들을게요. 네, 프리다 칼로가 그 아까 뭐 그 원대리님이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책들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리고 또 회고록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도 언급하는 큰 사고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18살에 겪었던 엄청나게 큰 전차 사고. 이 전차 사고로 척추뼈와 그 자궁 있는 그쪽 뼈까지 관통을 해요. 그뭐 철봉 같은 전차에 네. 있던 철봉이 그 엄청나게 대형 사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남편 디에고와의 만남이에요. 디에고 네. 신랑 이름이에요? 네네네네. 어. 그 디에고도 유명한 화가였었고요. 그 이 프리다 칼로가 전차 사고가 난 뒤에 꼼짝없이 누워서 몇 개월을 보냈는데 그때 그림을 그리면서 재활의 의지를 불태우게 됐대요. 그리고 그때 그린 그림들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확실히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 당대 유명했던 화가이자 여색을 밝혔던 아유 왜 이렇게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은 그리고 여색을 그러니까. 밝혀. 그리고 개팍하기로 소문난 디에고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야.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서 반했다 그래야 되나? 서로 이끌린 거야. 아유. 그래가지고 뚜뚜루뚜 이거 했구나 둘이서. 그러니까 연인 관계이자 또 스승과 제자가 됐다가 그리고 부부가 됐어. 근데 이혼을 하고 또 재결합도 하고 또 아이고. 근데 이 과정 안에서 프리다는 그 자기 자신이 완전한 신체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 콤플렉스 같은 그러니까 트라우마죠. 그걸 안고서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남편 디에고가 끊임없이 스캔들을 일으키고 바람을 핍니다. 근데 하다가 프리다의 친 여동생하고도 바람이 나요. 아이고. 아니 근데 진짜 아이고 참. 그 뭐 세대와 나라를 음. 뛰어넘어서 그 프리다라는 이제 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렇죠. 엄청난 배신감. 신뢰감이 남도 그렇죠. 아니고 또 여동생이니까. 믿었던 그 두 사람에게서 그렇죠, 배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워낙에 바람둥이로 또 유명했고, 근데 자기 여동생하고 바람이 난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감정을 뭐.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있어요. 영화에서도 그 셀마 하이에기 그 연기가 정말 몸서리 쳐지는 그 연기를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 배우가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그 안 겪고받고 안 봤지만 굉장히 끔찍할 것 같네요. 네, 저는 영화 보면서 진짜 내내 화가 났다가 울분이 터졌다가 막 그랬던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다는 남편이랑 가정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어 했다는 점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또 남편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아이고. 근데 너무 속상한데 속상하다. 나는 좀 이해가 된다. 왜죠? 그 나쁜 남자에게 갖게 되는 그 미련과 나쁜 남자가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어주시죠. 네. 아무튼 그 프리다는 디에고를 뭐 정말로 사랑했겠죠. 그리고 그 척추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대수술을 진짜 수차례 하고 몸은 이미 다 기능이 상실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남편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의 만남 같은 거 좀 눈도 좀 감아주기도 하고 뭐 물론 뭐 난리 친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 복합적인 감정을 다 고스란히 실어서 그림을 그렸고 야, 이 그림에 정말 네. 에너지가 네 장난 아니에요. 한이 진짜. 그냥 그렇게 했다. 딱 보면 묻어나요. 아마 네. 언젠가 한번 지나가다가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그죠?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부러진 기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러진 기둥이 척추가 부러졌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제 보고 이 영화를 연출한 줄리 테이머 감독이 그 그림을 딱 보고 이 영화를 영감을 만들어야겠다. 얻었구나. 네, 영감을 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딱 그 그림을 보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여자가 정말 뭔진 모르겠지만 아, 뭔가 이 사람의 한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느낌이 팍 오거든요. 저도 그 그림 본 적 있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저도 그 그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근데 그 그림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전차로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굉장히 통일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도 굉장히 원색의 네, 그런 네, 멕시코 느낌이었다면 그 프리다의 그림도 굉장히 진한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선도 강했던 네. 유화예요? 그런 느낌이 뭐예요? 나요. 저 유화죠. 아, 유화. 유화예요. 네, 서양화가. 왠지 진하고 강한. 유화 느낌이 딱 온다. 네. 네. 궁금해지는데 그림이. 그래서 그 검색하시면 그림은 돼요.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러진 기둥 같은 경우는 그 프리다가 37살 때 다시 척추 재수술을 받고 이거 고정을 해야 되니까 철로 된 코르셋을 입은 상태에서 야 본인이 자기가 거울을 직접 보고 그 아픈 가운데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대단하다.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아픈데 그걸 또 뭐라 하지? 모든 혼을 담아서. 그렇죠. 악에 바쳐서 제 주위에 그런 네. 사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누구죠? 그렇게 네?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약을 달고 살면서도 계속 그냥 맥북 앞에 앉아갖고 글 쓰는 우리 원작가 보면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철로 만든 코르셋을 입힐까? 뭐야? 뭐죠? 저기요 자랑스럽고 수고한다 이거죠. 무슨 말을 해야 돼 내가 여기서 칭찬인 거죠? 실시간을 안 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실시간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뭔 소리야? 아니 사실 우리 풀트에서 나오는 모든 글들이 이제 원작가가 글이 아니면 안 돌아가니까 아이고, 그쵸, 실시간을 줄 정말로. 수가 없어. 네네네. 아무튼 칭찬도 자꾸 하면 저기 하니까. 자 이쯤에서 관전 포인트를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금마무리 감사하고요. 네, 저 프리다는 사실 그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조명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정치 그리고 멕시코 하면 또 혁명 아니겠습니까? 정치 얘기하면 끝 안 나는데. 네네 마무리 중이니까 정치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네. 그 예술가들의 삶 등등에서 다양한 분야로 프리다의 삶을 고루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깊이가 볼 때마다 달라지고요. 볼 때마다 공부할 거리가 생기고 깊이 사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청취자들이 보통 대부분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지적인 분들이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들이 함께 이 영화를 보시고 또 토론하시고 그러기에 프리다는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듣고 네. 나니까 저는 영화도 안 봤고 그림도 잘 모르고 프리다도 네. 오늘 처음 뭐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들었는데 네네. 그림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궁금해지죠. 네, 네. 그 당장. 요즘에 구글에서 무료로 아. 그런 그림들을 정말 고화질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좀 검색을 좀 검색하시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네네.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그렇죠. 미술관 앞에 서 있는 느낌? 뭐 실시간 검색어 프리다 1위 올라가나요? 그런가요? 우리 방송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나 골방, 강당이나 로비처럼 사람이 모인 곳, 배우가 선 그 자리가 무대가 되는 실내극을 플라잉 트리는 살롱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키스, 결혼,
2014 윤영선 작가전을 통해 살롱극이 주는 재미와 신선함을 경험한 플라잉트리가 이제 더 많은 분들과 더 다양한 장소에서 연극이 새롭게 나아갈 길을 찾고자 살롱극 페스티벌을 시작합니다. 살롱극의 개념을 알리고 새로운 대한문화로 자리매김할 플라잉트리 제1회 살롱극 페스티벌은 2014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합정역 까사갈라, 홍대 입구역 아레나 플레이그라운드 바이 딥커피에서 진행합니다. 플라잉트리 홈페이지 www.flyingtree.co.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이렇게 풀트살롱 6회 억제의사와 영화 프리다를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막 세계 일주한 것 같아요. 프랑스 갔다가 멕시코 갔다가 다시 한국 명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어디 파리 아니고 파리라고 하더라고. 멕시코? 그러지 마. 가지 마. 거기에 아무튼 그 굉장히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논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청취자분들도 그러셨는지 목소리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좀 약간 시랑 아니, 문학을 복덕방 땅 논한- 보러 갈것 같아. 진짜? 그러지 마. 정말. 네. 그 풀트살롱이라는 게 사실 그런 살롱 문화들 18세기 프랑스에서 이렇게 같이 차 한 잔을 두고서 이제 정치와 문화에 대해서까지 얘기했던 멋있다. 네, 그런 살롱 문화를 우리 플라잉트리와 함께 좋네요. 네, 그런 문화를 다시 이제 일으켜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년엔 진짜 저기 파리 아이들 저 친구들 데리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플라잉 트리와 수다를 떨고 싶다, 희곡 좀 읽어보고 싶다, 내가 왕년에 연극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플라잉 트리 메일로 goflyingtree@gmail.com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페이스북 페이지와 팟캐스트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십시오. 네, 팟빵, 아이튠즈, 사운드 클라우드 등등 뭐 남겨주시는 댓글들 찾아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뽑히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와 같이 같이 읽어보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수다도 떠시고. 네, 좋네요. 기대됩니다. 희곡이 들리니 연극이 더 궁금하다. 모두에게 희곡이 들리는 그날까지 플라잉 트리 팟캐스트 풀트살롱 같이 인사할까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오늘은 왜 그거 안 해? 본 방송은 2014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